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만 3차례 입주가 연기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연내 입주가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원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의회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현장 방문. 경남개발공사는 이르면 9월 공사를 재개해 내년 1월쯤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지분율이 높은 대저건설의 공사 포기로 공동도급사 2곳만 남은 상황.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이행 보증금 217억 원과 잔여 공사비 157억 원으로 보증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54곳에 이르는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액과 추가 비용이 확실치 않아 다른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제약 사항이 있어 9월에 재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원 보상금 86억 원을 따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받고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손해를 따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개발공사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개발공사의 손해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니까 국민의 손해로 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남은 시공사들도 하루 6천만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 부담은 곤란하다며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로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남해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 번영회가 나라 땅을 특정 기업에게 돈을 받고 빌려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온 백사장이 2km 이어진 경남 남해군 상주 은물의 비치. 한 해 평균 10만 명이 다녀갑니다. 해수욕장 바로 뒤 소나무 숲엔 텐트 1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며 각종 취사 도구까지 눈에 띕니다. 특정 기업의 하계 휴양소로 일반 피서객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경남 남해군 소유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원구역으로 원래 야영이나 취사는 금지된 곳입니다. 술 드시고 그다음에 불 피워서 바베큐 다 하시고 그래서 연기 때문에 저녁에는 창문도 못 열 정도고 그다음에 뭐 소음은 당연한 거고. 확인 결과 남해군으로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지역 번영회가 특정 기업의 엿새 동안 2,700만 원을 받고 땅을 빌려준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은 며칠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해군은 이 땅을 야영장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불법 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회계 부분에서 검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었었고 환수 조치라든지 페널티 부분은 하기 좀 어려울 부분이 저희가 보이고. 취재가 시작되자 남해군은 뒤늦게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번영회 측은 예정된 기간까지 휴양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의 인구 감소세가 5년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저출생 문제 속에 경남의 인구 순유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창원에서만 지난 1년 동안 10,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닫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인구가 줄어 구매력은 떨어지고 도시가 쇠퇴하는 상징적 모습이 됐습니다. 백화점이 있던 창원 마산 하포구 인구는 지난해 17만 9천여 명, 최근 3년 동안 계속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창원시는 1년 사이 10,000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 규모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100만 명 붕괴까지 7천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세는 경남 다른 시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경남의 인구는 327만 명, 5년 전 335만 명에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2만 1,000명 늘어 그나마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전년도보다 0.3% 줄었는데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5.4%로 두드러졌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4.9% 증가한 것과 대조됩니다. 15살에서 64살 생산 연령 인구도 0.9% 줄었습니다. 늙어가는 경남, 산업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전국적인 저출생 문제 속에 경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도 이어졌습니다. 2만 명이 지난해 순유출 규모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건데 부산 9,000명, 울산 8,000명 순유출수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순유출 규모는 꾸준히 커졌습니다. 18년을 시작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편 경남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가운데 34.7%를 차지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부터 날이 무척 무덥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15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는 등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건데요. 어제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7.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체온 조절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1도, 의령이 30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5도, 밀양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8도, 산청이 3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34도, 하동과 합천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70살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면허를 반납할 때까지 운전해온 운전자에게는 5년 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도 줍니다. 진주시는 2019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작했고 지난해 660명이 참여했습니다. 58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대회가 다음 달 20일까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47개 대학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밀양시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비 노조는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나 학교 행사 등은 강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업료를 돌려주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